바다 헤엄은 저는 제가 와서가 아니고 S가 제일 어렵잖아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 바다에 헤엄치러 못 가요.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DMZ 육지로 넘어오는 거 어렵죠. 저 이것도 역시 저는 2016년 9월 서해 해상으로 헤엄을 쳐서 탈북을 한 이철은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보이부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북한에 살고 있던 사회주의 체제가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본주의에 물젖어서 이렇게 탈북을 한 것 같습니다. 탈북자라는 것보다 이제 월남자라고 하죠.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보이부에서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고 있죠. 그 공개되어 있는 탈북 루트들에 대해서 티어를 한번 매겨보는 그래요. 시간을. 물론 모든 탈북 루트는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네. S가 가장 어렵고 D까지 있어요. 해외 파견 나가서 대사관으로. 자, 일단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탈북은 누구나 다 목숨을 걸고 하고요. 100% 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S부터 D까지 매긴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 오해를 가지실까봐 그러는데 야 그것도 어렵지 이것도 어렵지 하자면은 이 세상에 끝도 없어요. 그런데 같은 탈북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건데 대사관으로 솔직히 탈북하는 건 저는 D를 바로 매기겠습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오는 거는 가장 쉽죠. 그렇다고 해야지 그분들이 우린 탈북 너무 그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많은 탈북 루트 중에 그 현지에서 해외 파견 나가서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든 외교관이든 대사관을 통해서 오는 문제는 대한민국 영토 아닙니까? 대사관이. 거기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다 오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많은 고민과 그리고 또 시간착오도 있겠고 그리고 위험도 도사리겠지만 그래도 저는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D로 하겠습니다. D가 제일 약하잖아요. D를 먹인 게 왜 그러냐면 저희 와이프가 대사관으로 왔기 때문에 D를 먹일 겁니다. 물론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삼국을 거쳐서 어디 사막을 거쳐서 온다든지 메콩강을 건너서 온다든지 그것보다는 그래 약간 쉬웠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D를 먹인 거고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이제 탈북하기 전에는 꼭 가족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아버님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신 다음에 저도 탈북을 결심했는데요. 북한은 아직까지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 쪽, 남자 쪽 계열은 되게 좀 심한 처벌이 있습니다. 가족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죠.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을 되게 매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족들을 버리고 어떻게 너만 살겠다고 오냐라고 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살아가는 게 많습니다. 그 한 사람이 탈북으로 인해서 100명, 200명의 가족이 먹고 살아요. 여기서 탈북민들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라든지 친척분들한테 돈을 다 보내주거든요.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살 수 있게끔 해줘요. 탈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가족들을 다 북한에서 처벌하지 않느냐? 초창기엔 처벌했습니다. 정치범수용소도 끌려갔어요. 근데 탈북민 시대가 늘어나면서 이젠 3만 5천이라는 이 거대한 숫자가 이젠 탈북을 했거든요. 그 가족들까지 처벌하려면 북한에서 몇십만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왜 가족들이 다 저렇게 되는 거야? 여론 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처벌을 하기가 북한 당국도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쉬시. 그분들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살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바다 너머 탈북인데요. 제가 바다로 이제 헤엄을 쳐서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바다로는 거의 두 가지 부류예요. 배 타고 두 번째 헤엄쳐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날바다로 왔거든요. 이제 헤엄쳐서 온 거리가 총 거리가 23km던데 저희는 이제 황해도 연안에서 강화도 말도 해병대를 목표로 삼아서 왔는데 육지에서 봤을 때는 한 2-3km 구간이었다라고 했는데 실제 구글어스 이렇게 키로수를 재보니까 7.8km인지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돌아오다 나니까 저희가 무인도에 들렀다가 또 이렇게 무인도에서 다시 갔는데 그 총 거리가 23km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바다 헤엄은 저는 제가 와서가 아니고 S가 제일 어렵잖아요. 제일 어려운 거 저 헤엄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까지 바다에 헤엄치러 못 가요.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벌써 물속에만 들어가면 심장이 막 쿵쾅쿵쾅거리고 바다의 헤엄이 왜 더 힘들다고 생각하냐면요. 바다에 망망대잖아요. 발 디딜 곳이 없어요. 일단은. 가장 제가 공포스러웠던 게 그겁니다. 조금이라도 조금 쉬었으면 좋겠는데 발을 대니까 그냥 물에 그냥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힘들었고 제가 항상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야 죽을 때 그냥
사람이 육지에서 죽는 게 최고로구나. 왜 이게 내가 이 발을 땅에다 붙이고 사람이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바다 헤엄으로 쳐서 온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에 2명밖에 없습니다. 네, 저하고 제 친구. 제가 최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배로 오는 사례인데요. 이제 배로는 뭐 가족들도 온 사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물론 힘듭니다. 뭐 북한에도 바다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군대 이제 해군에서 경비를 서야 되는 해군 함장들이라고 하나요? 배에서 경비 순찰을 안 돌고 그 순찰 한 2번 안 돌면은 기름을 많이 남잖아요. 그럼 기름 뽑아서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순찰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잘 공략해서 탈북을 하면은 되는데 대신에 목표물이 크잖아요. 큰 덩치가 움직이기 때문에 발견될 수 있는 확률도 또 많죠. 사람이 헤엄쳐서 오는 것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도 있지만 그래도 물에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배에 땅 밟고 서 있잖아요. 제가 뭐 헤엄쳐서 와서 A를 먹이는 건 아니고요. 실제 한번 저놈이 왜 A를 먹였는지 생각해 보시려면 바다에서 한 저처럼 6시간, 8시간 헤엄쳐 보시면 알 겁니다. 예. 저 그렇게 왔거든요. 중국으로 국경 넘어 몽골로 가가지고 탈북. 자, 몽골로 거쳐서 오는 루트가 없어졌잖아요. 이것도 역시 A를 먹이겠습니다. 몽골 루트도 그 사막을 거쳐서 오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탈북민분들이 탈북을 하다가 죽은 분들이 한 50%가 남아된다고 합니다. 실제 그 사막에서 헤매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하니까 사막에서 그냥 다행히 살아오신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사막으로 오는 건 진짜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오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떨어지거나 이렇게 뭐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못 오신 분들도 있대요. 다시 가자니 그렇고 또 어디가 찾아가자니 그렇고 그게 몽골 루트가 과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몽골 루트가 결국은 없어졌잖아요. 그럼 많이 죽어서 그런 거거든요. 몽골 루트는 A등급을 매기겠습니다. 제가 A등급 매기는 건요. 일단은 땅을 밟고 오기 때문에요. 네. 중국 국경 넘어서 라오스, 캄보디아, 동남아 쪽. 뭐 중국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제 뭐 라오스, 베트남, 뭐 태국 뭐 이런 쪽으로 오는 거 많잖아요. 그렇게 탈북하신 분들이 항상 공포에 트라우마가 있는 게 있죠. 메콩강. 악어가 있다고 막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메콩강에 악어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브로커들이죠. 그 배로 이렇게 날라주시는 분들이 탈북민분들 조용하라고 여기 악어 있기 때문에 조용하라. 그리고 움직이지 말라. 뭐 이렇게 위협을 주던 것이 이제 그게 뭐 관습처럼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흘러가지고 메콩강엔 악어가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공포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물이 있어요. 그리고 산에 가면 먹을 것도 있잖아요. 뭐 풀뿌리를 캐먹든 뭐를 캐먹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보다는 그래도 그쪽 루트가 그래서 조금 안전하지 않냐.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요거는 그냥 C 정도? 예, C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그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한다고 해서 평가를 뭐 C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노새끼가 안 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제가 실제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네. 수용소에서 오래 있는 거죠. 뭐. 또 C가 왜 합당하다는 걸 말씀드리려면요. 동남아 쪽으로 예전에 탈북하신 분들 동남아 쪽에 오면 왜 그 수용소에서 1년이셨냐면 너무 많아서. 한국으로 데려올 때 인원수가 딱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명 데리고 가야 된다, 몇 명 데리고 가야 된다. 그만큼 뭐다? 탈북 루트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괜찮으니까 많다. 수용소에 들어가면 거의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에서부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 수용소에 들어가면은 그분들은 그냥 탈북 100% 성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을 넘으면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 중국 땅에서는 일단 경찰한테 잡히면은 북송 확률이 높죠. DMZ 육지로 넘어서. DMZ 육지로 넘어오는 거 어렵죠.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만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예, DMZ는 1953년 휴전 접정 이후에 38선을 그은 이후엔 그게 뭐 완전 뭐 저거 아닙니까? 뭐 자연지대라고 하잖아요. 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뭐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뭐 그런 곳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거기에 지뢰매설도 많고 전기철조망도 많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저 이것도 역시 S로 먹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등급을 매기는 건 온 사람이 적은 데예요. 오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시간은 단축입니다. 삼국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보다도 저도 이제 하루 만에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시간은 단축입니다. 시간을 말하자면 끝도 없고요. 시간을 말하자면 뭐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 더 낫겠죠. 시간이 단축되는 것만큼 생명의 위험도 증가.
근데 이제 DMZ 같은 경우에도 오는 사람이 진짜 드물잖아요. 거기서 군복무를 했다든지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만밖에 올 수가 없거든요. 장마철 되면은 막 그 지뢰들이 떠다니다가 막 아무 데 가서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오다가 뭐 터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사례들도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S로 매기겠습니다. 비행기 탈북. 비행기 탈북은 D가 제일 마지막이죠. D로 하겠습니다. 물론 뭐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온 사람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2명인지밖에 없잖아요. 몇 명 안 되는데 왜 S가 아니고 D냐라고 할 수 있는데 결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출발하면은 그건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오는 게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해외 나갈 때 비행기 타고 다니지 뭐 걸어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면서 우리 대한민국 공군하고도 뭐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뭐 남과 북이 다 들을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순간에 쑥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북한에서도 그렇게 사상에 투철한 사람들로 비행사들을 육성하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드물죠. 예. 드문데 일단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 먹으면은 그냥 뜨면은 그냥 금방 오잖아요. 솔직히. 결심하기가 S지 결심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S입니다. 잠수함 탈북. 잠수함 탈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매길 가치가 없죠. 있어야지 매기는데 러시아로 넘어가가지고 결국 탈북하신. 러시아로 통해 가지고 이제 벌목 나가셨던 분들, 건설 나가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탈북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작년에 러시아에서 벌목으로 일하시던 분이 저의 유튜브를 보고 탈북을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탈북을 도와드린 분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C로 먹일게요. 탈북을 하겠다고 전화 와가지고 도와달라는 것 자체가 뭐 C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솔직히 D를 먹이려고 했는데 오는 과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C를 먹였는데 그 러시아에서 무슨 러시아 전화기를 쓰시나 봐요. 그래서 탈북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전화를 해가지고 나 탈북하게끔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사실은 내 마음속인 D인데 그래도 러시아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C를 매기는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탈북 루트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 중에는 기본 탈북 루트는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국을 통한 해상 탈북이 또 있어요. 중국에서 밀항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만만치 않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냥 짐짝으로 실어가지고 타더라고요. 그래서 박스에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타고 오는데 그 안에서 뭐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그냥 볼 거 다 보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께서 그렇게 밀항을 해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바다에서 한국 배하고 만나가지고 태워가지고 한국으로 오는데 그 바다에서 또 넘기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또 이렇게 또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밀항도 생각보다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한 B? 예. 지금 현재 추석에 하나원에 갔던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하나원이라는 건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기초 교육하는 것이죠. 교육기관인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여성분이 한 40명 정도가 계시더래요. 원래는 뭐 몇백 명씩 있었잖아요. 근데 40명이면 진짜 지금 탈북이 어려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북한에서 다이렉트로 오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이제 중국에서 살다가 중국에서 이렇게 탈북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북한에서 이 영상을 뭐 북한 젊은이들이 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이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넓은 마인드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지향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깨어있질 못해요. 변화도 한계가 있고 깨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병아리가 세상을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쪼아댑니까 그 안에서. 그런 것처럼 좀 더 북한 당국이 이야기하는 거를 너무 다 고지것대로 믿는 것이 사실은 그게 좀 안 되는데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게 북한은 이제 외부와의 세계가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북한에는 인터넷만 되면은 그냥 자본주의 시스템 되는 건 금방이다. 그 형식과 방법에 있어 그것이 과연 이제 깨면은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확답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만 되면은 북한은 자동적으로 자연히 무너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젊은이들이 조금 외부와 연계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외부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들은 다 목숨 걸고 왔잖아요.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또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을 한번 걸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밖에 해줄 수가 없네요. 목숨을 한번 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해라.
물론 거기서 사는 그 북한 사람들은 또 자기 만족에 또 살 수가 있습니다.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만족은 진짜 우물 안의 개구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금 발전하는 현 시대에 맞게끔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좀 세계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